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6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은 이제 어린이의 날이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어린이날 하면 뭐 동물원, 놀이공원, 그리고 영화관을 요즘에 많이 찾는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연휴여서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았다고 하는데 네. 가족이 봐도 좋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요즘 네. 아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저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이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이 마블 스튜디오 영화들이 뭐 전 네. 세계 흥행을 주도했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영화는 없었죠. 네, 로봇 그렇죠. 특검부이, 뭐 마징가 제트 이런 로봇가 유행이었었거든요. 맞아요. 태권부의 마징가 제트 세대시군요. 저는 이제 1990년대 많은 남자 어린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지구용사 선가드, 그레이트 다간, 뭐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마이트 가인 정말 쭉 나오죠. 열심히 보셨나 보네요. 네, 이제 그만할까요? 어쨌든 이런 만화도 있지만 최근에는 로봇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뭐 로봇 트랜스포머, 영화, 네. 뭐 리얼 스틸, 아이로봇도 아이로봇. 정말 재밌고요. 이 로봇은 이제 할리우드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퍼시픽 림 어. 이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 제가 퍼시픽님을 빼놨군요. 음. 그 얼마 전에 속편으로 개봉을 했는데 네. 맞아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이 거대 로봇이 이제 그 공룡들하고 싸우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 로봇을 사람이 이제 그 생각으로 조종을 하잖아요. 마치 로봇이 내 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로봇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기계가 읽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런 걸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는 뭐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사람의 네. 뇌하고 이제 기계하고 뭐 소통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뇌와 외부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 이걸 이제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네. 뭐 사람의 이제 뇌에 있는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특정 기계를 뭐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 모니터상에 뭐 커서를 뭐 움직이게 한다거나 뭐 휠체어나 로봇팔 거동이 네. 불편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게 다 이런 기술 덕분인 거죠. 네, 방금 이제 뇌 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뇌 기계 인터페이스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뇌의 정보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이런 빼내고요.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게 1단계고요. 네. 그런 정보를 추출하면은 이 정보는 이제 뇌파를 말을 하는 건데 이 정보를 외부의 장치에 전송을 해야 되죠. 네. 뭐 보통 컴퓨터나 이런 장치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가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해석을 한 다음에 뭐 로봇파이라든지 뭐 기계에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라. 뭐 이런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아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히 생각만으로 청소기를 작동하는 그런 연구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기는 지금도 이렇게 자동으로 청소하는 네, 그 로봇 동그랗게 청소기들이 생긴 애들 많이 있잖아요. 나왔죠. 맞아요. 음성 명령으로도 막 작동이 아마 되고 그런 것도 네. 가능할 텐데 네, 근데 이 로봇 청소기는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더하고 오. 거기에 하나 더 첨가를 했어요. 우리가 네. 이제 그 증강 현실 있잖아요. 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해서 네. 이제 특수한 그 헤드업 마운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장치는. 네, 네. 화면에 그러면 나오네요. 네. 화면이 이제 내가 보는 화면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증강 현실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화면이 그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장치는 그 헤드업 마운트 상에 4가지 정도의 버튼이 이렇게 나와요. 뭐 작동을 하라, 뭐 이렇게 복귀하라, 뭐 이런 버튼인데 네. 그 버튼 중에 하나를 이 착용자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그 집중해서 보는 것만으로 네. 이 로봇 청소기가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AR 장치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화면에 보이고 그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집중했을 때 그 나오는 뇌파가 다른 걸 쳐다봤을 때하고 좀 다른 그 신호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선택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네. 그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시연 외에도 그 생각만으로도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것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이 형태는 이 로봇 청소기가 네. 비슷한 형태예요. 이 로봇도. 근데 이제
아까 거는 내가 이렇게 뭘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아, 이제 로봇에 보지 전송을 않아도? 해주는 거죠. 네. 아,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에 네. 따른 그 뇌 신호를 포착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로봇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로봇이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약간 살짝. 네. 그래서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살짝 이동하는 단계고 앞으로 뭐 직진도 하고 후진도 네. 하는 단계까지 뭐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네요, 뒤쪽에서. 네, 집중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집중이라기보다는 움직여라, 생각을 움직여라. 하는 거죠. 아, 생각. 생각을. 네. 네. 그런데 두 가지 시험 모두 보니까 아까는 그 증강 형실 때문에 네. 이걸 썼고요. 방금도 머리에 네. 기계를 쓰고 이게 있는데 복잡한 전극에 달린 걸 쓰고 있죠. 네,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게 상용화되려면 좀 더 간단한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떤 연구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전극이 달린 그런 걸 머리에 쓰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태로는 상용화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음성 명령어서 움직이는데 누가 이걸 수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연구팀의 목표는 뭐냐면 한 전극을 한 2개 정도만 달 수 있는 음. 굉장히 이렇게 좀 초경나고 간편한 형태의 음. 그런 이제 장치를 개발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아예 그런 이런 전극 이게 결국 센서인데 뇌파 신호를 잡아내는 네. 그걸 이제 네. 머리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 이걸 심어야 되니까 네. 이런 어떤 외부 물질이 우리 뇌 안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증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심으면은 머릿속에 네. 그걸 넣으면은 이게 훨씬 더 뇌파를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선 실험에서 보면은 다 이제 수영모를 쓰고 약간 어떻게 보면 벌칙 모자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상용화를 시키면은 칩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그 있다는 뭐 영화 말씀이시죠? 엑스맨에 보면은 그 무슨 자비에 교수가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이렇게 조종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럼 이 기술이 정말 더 발전하고 상용화가 되면 생각만으로도 운전을 또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자동차 업계의 그 화두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네.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지가 알아서 막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결합을 하면은 예를 들면 나는 좀 한 60km, 뭐 한 80km 이 정도는 가져야 좀 차를 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거에 맞춰 갖고 차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행을. 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제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이후에 그 사용자,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주인이 좋아하는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어떤 그 뇌파를 통해서 주인의 감정이라든가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어떤 자율 자동차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행 중에 뭐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러면 급정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걸 동작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급정거할 생각을 해갖고 차가 멈춘다면 좀 더 빨리 멈출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뇌파로 움직이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사고도 있었는데 네. 이게 적용이 되면 사고를 좀 더 줄이고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관련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상용화가 되면 정말 생활이 편리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만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외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가 네, 되죠. 이런 게 좀 걱정되는데요. 굉장히 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어떤 뇌 정보를 우리가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네. 네. 그런 센서를 통해서 뇌에다 어떤 전기 자극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역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외부 자극과 뇌파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 2015년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는 수면 중인 그 쥐에게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그 신호를 막 입력을 한 거예요. 네. 이 쥐가 이제 깨어나서 그 특정 장소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쥐의 행동을 우리가 네.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건데 그러네요. 실제로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을 조절하는 게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은 결국에는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뇌의 정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해킹하는 거, 요거에 대한 방어 기술과 그걸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기술을 뭐 개발하고 할지에 네. 대한 어떤 제도 마련, 법적 규제 이런 게 함께 병용돼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많은 뭐 SF 영화도 나오고 이런 관련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분명히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이런 기술의 개발들이 인간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